지난주에 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상당히 실적이 뭐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실적이 보니까 뭐 사상 최대였더라고요, 보니까. 279조인가요?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데, 영업이익은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메모리 호황 때 그때 이제 2번인가 최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 이상의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물론 이제 4분기에는 약간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오미크론 뭐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모건 스탠리 거기서 뭐 겨울이 온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또 선방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좋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 과거에도 예. 그런 외국계의 되게 유명 증권사 예. 또는 뭐 애널리스트 예. 이런 분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이렇게 낼 때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뭐 예측을 한다래도 이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하면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혀 이제 예상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터진 거잖아요. 이런 어떤 이제 외부적인 어떤 변수가 생기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예. 실적이 예. 상당한 건데 예. 이걸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회성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상당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는데 그 올해도 아마 훨씬 더 잘할 거다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측으로는 뭐 300조를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해 괜찮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수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 계속 이제 짓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가 그쪽에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PC 수요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메모리가 또 쓰이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모바일 쪽에 쓰이는데요. 그쪽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 AP 그쪽에 이제 메모리가 또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올 초에 이제 스마트폰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도 이제 메모리가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도 상당히 뭐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3나노 지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양산이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제 별로 이렇게 마켓쇼는 늘지 않았어요. 파운드리 쪽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TSMC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파운드리 매출에 있어서 이제 이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 10% 정도 거의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이익률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팹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그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자율자동차 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뭐 AP라든지 그 다음에 전원 IC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통신칩이라든지 이쪽도 상당히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메모리 쪽은 이제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역할을 많이 예, 했는데 그렇죠. 예. 여전히 좋다. 그럼요. 지금 메모리가 지금 한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메모리가 이제 불황이면은 또 이제 시스템 쪽에서 이제 많이 받쳐줄 수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왜 주가를 보면 이게 주가는 이렇게 좀 현찮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는 보면 이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그 한 6개월 정도 앞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개월 전망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이게 등락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신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상향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예, 그렇죠. 문제가 없다. 네. 혹시 SK 하이닉스는 네.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앞으로도 이제 수요가 괜찮을 거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좀 받쳐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SK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쪽을 많이 키우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메모리 쪽에 불황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받쳐주면 아무래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뭐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이제 출시했잖아요. 사피온. 그런 반도체도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운드리, 예전에 이제 그 키 파운드리라고 있는데 그게 원래 그 회사의 어떤 파운드리였는데 그게 팔았어요. 예전에. 그게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물론 이제 그 8인치 쪽입니다. 8인치 쪽인데 그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oT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라든지 이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 만약에 사게 되면 상당히 파운드리도 많이 커질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예. 그 2021년도 작년도에 초에 그 삼성전자가 고점 찍을 때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슈퍼사이클은 맞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었으니까. 특히나 이제 그 4차 산업 시작되면서부터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그런 시장이 생긴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클이 지속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니까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냥 주가가 이제 외부 환경이나 시장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사건이 많았잖아요, 작년에.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자체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환경에 따라서 약간 흔들리는 정도.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뭐 작년에 많이 팔았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많이 사고 있잖아요. 예. 그 외국인들이 작년 11월인가부터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 펀더멘털적으로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면 만약 교수님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일단 저는 뭐 삼성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운드리였다면 아마 더 많이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다각화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크는 거지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지만 그러니까 심하게 흔들리는 것도 없지만 심하게 올라가는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다. 그러시면은 교수님 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요즘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한 1억 정도를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 미국 반도체와 뭐 삼성, 뭐 SK 하이닉스,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시겠어요? 일단은 뭐 한 70대 30 정도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주식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싸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특히 뭐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이렇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이제 떨어진다 해도 다른 게 이제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모든 분야가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한 분야 올라가면 나머지는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식, 엔비디아나 뭐 이런 주식이 좋겠죠. 그 엔비디아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예. 정말 그 기업 가치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능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가치가 반영이 덜 된 거죠. 기업 규모는 엔비디아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크죠. 근데 이제 기업 가치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넘었잖아요, 삼성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넘지 않았나. 그 소프트웨어라는 건 이제 그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진 자체도 높아요. 하드웨어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장률도 크지만 떨어질 때는 또 심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이런 주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러면 그 7대3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7이 국내 7이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해외 쪽. 해외가 7이고.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7을 담고 삼성전자를 3을 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안정적인 거 원한다 그러면 이제 삼성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싶다. 나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손해봐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크론을 좀 비교하면은 마이크론도 주가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만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어떤 다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도 이제 메모리 불황이 왔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메모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대비가 돼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바로 떨어져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크론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이제 뭐 불황이 닥치고 외부 변수가 터졌을 때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삼성전자는 오른 것도 별로 없으니까 떨어질 것도 별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적인 안정성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부 변수가 이제 터질 때마다 아마 주가가 좀 받겠죠. 충격을. 그럴 때마다 좀 떨어지긴 할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백조 실탄의 M&A 가능성, 요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혹시 좀 이게 짐작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 뭐 저도 이제 좀 이제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일 가능성 있는 업체가 이제 NXP 있잖아요. 필립스에서 이제 분사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피니온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두 회사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그 NXP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제 쇼티지 나기 전에는 몸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가격을 딱 보면 한 80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이 100조 정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 건 됩니다.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0조 중에서 80조 쓴다는 거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국가들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반도체 인수하려면.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로서 보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의 어떤 비전은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1위 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피니온이나 아니면 NXP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회사를 이제 인수한다면 엄청나게 마켓시어가 커지거든요. 자동차 반도체 쪽은 넘버1이 됩니다. 그래요? 그 자동차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로 불리죠? 맞습니다. 주로 자동차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많이 들어가고요. 메모리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그 5나노, 3나노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주로 AP 쪽이죠. CPU나 이쪽, GPU나. 이쪽은 이제 미세할수록 메리트가 크거든요. 이점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 미세할합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세할합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는 10나노 언더로는 아직 가 있지 않아요. 10나노대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피니온이랑 NXP는 그래도 막 5나노, 3나노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AP 같은 경우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훨씬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보다도 뭐 센서라든지 통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쪽이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수를 하는 건가요? 부가가치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시장은 되게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수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그게 차가 또 발전이 되면. 그럼요. 그러니까 더 자율자동차나 이쪽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성장률이 큰 시장이거든요. 4차 산업 시장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성장률이 큰 시장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쪽을 한다라면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 인피니온이나 NXP는 그 현재 포지션 쪽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는 잘하고 있는 기업.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1, 2입니다. 그래요? 예. 유럽 쪽이군요. 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바이오 회사 인수한다고 막 그런 썰도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세트든 부품이든 이제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게 뭐 6G 그쪽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AI 쪽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바이오는 좀 약간 생뚱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바이오도 반도체가 쓰입니다. 왜냐하면 진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반도체가 엄청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바이오 인수한다고 하면 답할 거라고. 무슨 삼성전자가 바이오를 인수하냐고. 그러니까 시너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암 진단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코로나 진단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진단하는 게 그 안에 다 반도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쓰이니까 괜찮은 거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사장님이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기대할 만한 M&A 소식 들려줄 거예요. 한종희 대표인가요? 그러니까 DX 부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미래 성장성을 위한 소재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오도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나이가 이제 고령화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엄청난 거죠. 네,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지난주에 이슈 중에 하나가 CES, 2022 CES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 CES 이벤트가 원래 매년 열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 시작한 게 196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뭐냐면 소비자 가전 전시회예요. 예. 예전에 이제 가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IT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게 뭐 자동차라든지 이쪽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최대 규모의 전시회죠. 최대 규모예요? 예. 이번 그 이벤트에서 혹시 보셨나요? 예,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었나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업종이 상당히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뭐 현대 자동차 하면 뭐 자동차, 삼성 하면 뭐 가전 반도체. 근데 지금은 서로 막 영역을 많이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어느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런 게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보면 이제 요번에 이제 전시회도 보면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또 모빌리티 이쪽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소니나 삼성은 자동차를 안 만들잖아요. 근데 요번에 자동차를 들고 왔어요. 정말요? 예.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정작 현대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는 자동차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현대자동차는 뭘 갖고 왔어요? 보니까 이제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 구분이 상당히 없어진 거죠. 막 서로 막 침범하는 거죠. CES 행사에서 뭔가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어떤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냐면 물론 이제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펀드 매니저 아니면 이제 증권사 연구원 이런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증권사에서 이제 기업들 분석하잖아요. 그런 투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펀드에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펀드에 포함되면 아무래도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업의 어떤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딱 보이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예. 삼성 예. 차는 예. 삼성 예전에 IMF 때 시도하려고 근데 이제 자동차는 만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더라고요. 자동차 만드는 건 아니다. 아니고. 단지 이제 모빌리티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중점 쓰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자동차용 반도체예요. 그쪽에 예전에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전장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도 뭐 작년 말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하다 보니까 모빌리티 쪽에 많이 이제 신경을 앞으로도 쓸 것 같아요. 예. 그 하만이 예. 좀 어느 쪽에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원래 오디오나 뭐 커넥티드 카 이쪽에 많이 많이 이제 했던 그런 기업이죠. AVN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예, 이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 이번에 만약에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차량에 전반적으로 그냥 그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거 그렇죠. 예. 그쪽에 이제 주로 이제 그쪽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니까 그쪽을 많이 확대하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전제품 이런 것도 들어가다 보니까 IoT 쪽도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쪽도 관련이 되겠죠. 예. 그 IoT 쪽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막 아주 이렇게 고성능은 아니지 않나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센서가 주로 많이 쓰니까 센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날로그 반도체예요. 하다 보니까 고성능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IoT 쪽에도 이제 AP 같은 경우도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약간 고성능이 유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그 책에 보면은 자율자동차 시장, 5G 시장, 사물 인터넷 시장, AI 반도체 시장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그 안 걸쳐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쪽에 다 걸쳐 있죠.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 세계 시장이 가장 크고요. 하기 때문에 삼성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과거에 보셨을 때 그 삼성 그 반도체 쪽에 계속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한 20년 계셨죠. 그러니까 제가 실무에는 한 10년 정도 있었고 연구는 한 10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럼 거의 20년 이렇게 계셨던 건데 그때 이렇게 주가의 흐름도 계속 이렇게 좀 매칭해서 보셨나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좀 삼성전자가 그 우상향을 했지만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도 좀 이런 비슷한 이런 경우를 겪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약간 등락을 했다가 계속 올라가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보면 예전에 뭐 1000도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도 뭐 물가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계속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가요? 그렇죠. 저가 매수로 고마워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삼성은 재미도 없고 뭐 다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슈퍼사이클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르겠구만. 근데 단기적으로 하면 약간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샀다가 바로 판 사람들은 아마 손해를 좀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3년 정도 이상 갖고 있는다 그러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